안녕하세요. 마더터 수능수학 대표 강사 최희남 선생님입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초록색 칠판이 아닌 우리 좀 화면 전자칠판에서 좀 만날 것 같은데요. 자, 이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고3 학생들 2022학년도 수능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네, 이번 수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바뀌죠. 그쵸? 달라집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어서 쌤이 준비했는데 그것이 이제 2021학년도 수능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올해의 수능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첫 번째,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렇다면 2021학년도 수능 수학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느냐? 우리 이과 학생들을 위해서 쌤이 문과 학생들에 대한 얘기는 따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이과 학생들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021학년 수능 수학은요, 일단 가형 기준으로 수원이죠. 수원, 미적분,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2022학년 수능을 준비하는 지금의 현재 고3 학생들 혹은 N수생 친구들은 이 중에서 수학 원은 그대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은 얘는 이제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상위권 학생들, 중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주요 소재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공고를 했어요. 우리 학교 이과 계열 올 거야? 그러면 미적분이나 기하 선택해.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미적분 혹은 기하를 선택하게 될 거예요. 기하가 이쯤 사라졌죠. 다시 들어왔는데 기하 벡터라는 과목에서 기하라는 과목으로 이름이 변경이 되면서 단원도 실제로 축소됐죠. 다시 출제가 됩니다.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확통은 이제 대부분의 문과 친구들이 선택을 하게 될 거고 아니면 이제 하위권 친구들, 네, 중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 난 굳이 그 대학 안 갈 거야 하는 친구들 하수량의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확통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쌤은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의 그 선택하는 과목인 미적분이나 기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생각이고요. 특히나 2021학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미적분에 조금 초점을 둬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기하에 대한 얘기도 좀 잠깐 할 거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원, 미적분, 확통에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총 9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에선 12문항. 굉장히 비중이 많죠. 그다음에 확통에서는 이제 9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점수 배점으로 보더라도 미적분에서 41점이나 출제가 됐어요. 거의 반에 가까운 점수죠. 근데 사실 미적분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수투를 배제할 수 없죠. 네, 수투 안 하고서는 미적분 바로 갈 수 없거든요. 수투에서는 다항함수에 대한 우리가 미분적분을 배웠었다면 미적분에서는 지수로그나 삼각함수 그리고 조금 다른 형태의 새롭게 등장하는 함수에 대해서 미분적분을 다루게 되는 거겠죠. 지금 문항수도 보시면 여기 가장 높아, 가장 많죠. 5문항이나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역시 30번 우리 킬러 문항이라고도 하죠. 사실 요즘에 킬러는 예전에 그런 정말 어려운 킬러의 수준은 아니겠지만 고난도 문제가 30번에서 미적분에서 특히 미분 파트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 문항수를 보자는 얘기는 특히 수학 원이 9문항, 미적분이 12문항으로 출제가 됐지만 우리의 수능이죠.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2022학년도 수능 예비 시행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중요한 점은 뭐다? 일단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수열. 지수로그 함수에서 4문제, 그 다음에 수열에서도 4문제, 굉장히 좀 비중 있게 나왔죠? 그쵸? 그리고 삼각함수에서는 2문제가 출제가 됐고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미분, 적분 여기에 집중하는 게 맞고 그럼 올해 수능에서도 여러분들이 수능 과목으로 미적분을 선택했었을 때는 당연히 이 파트에서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확통은 조금 내용을 배제시키고 그렇다면 이제 정답률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수능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 것이냐 실제로 선택 과목의 형태가요. 2022학년도 예비 시행을 보시면 8문제 혹은 7문제 정도로 출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8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8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수원과 수투에서 등장을 하게 될 것인데 현재 수능도 그렇고 여태까지 수능을 좀 분석해 보면은 쌤이 지금 초록색으로 표현한 것은 초록색 요거 보이죠? 뭐 88% 여기도 보이죠? 83, 80
91, 90. 몇 문제가 돼요? 10문제, 11문제, 12, 13, 14, 15문제. 한 30문제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문제들은요. 거의 정답률이 90%, 80% 이상이 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런 문항들은 단번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도 하고 3점짜리 문제들이기도 하죠. 대부분. 그쵸? 그 다음 나머지 뭐 얘도 3점짜리 뭐 70%대 이런 문제들 지금 보시면 60%대, 70%대 문제들 보시면은 얘네들 역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 7문제죠? 그쵸?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정말 쉽게 출제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데서 뭐 하셔야 돼, 여러분? 시간 아끼셔야 되죠. 특히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공부를 했어, 유형 공부를 했어. 그러면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무조건 맞추고 갈 거야 라는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70%, 60%의 문제들 역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어요. 이따 쌤이 중요한 문제 좀 같이 볼 거긴 한데 그럼 본격적으로 변별력이 있었던 문제들은 어떤 문제였었냐? 이런 거죠. 지금 47% 21번 문항, 그 다음에 44% 이런 애들 27, 28, 29, 30번 10%죠. 예전에 비해서 30번 문제가 그래도 정답률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30번 문제의 난이도가 정말 풀 수 없을 만큼의 손도 못 대는 정도의 그런 문제는 아니었었다라는 얘기할 수 있고 하지만 이런 지금 중킬러 문제들이죠. 그쵸? 지금 쌤이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예전 수능에 비해서는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쌤이 이따가 주요 문항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수능은 이렇게 출제가 됐었다. 하지만 이 경향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은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쌤이 갖고 와봤어요. 2021 수능이랑 2022 수능이랑 그렇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일단 가형을 보시면 좀 차이점이 많이 있죠. 사실 수원, 미적, 확통. 근데 2022년 수능, 2022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는요. 수원과 수투가 이제 공통으로 출제가 됩니다. 여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는 성적표에, 수능 성적표에 가형, 나형 따로따로 같이 수원이 공통으로 들어가더라도 가형 따로, 나형 따로 점수가 매겨졌었던 거죠. 하지만 2022학년도 수능에 와서는요. 문과든 이과든 문과 계열을 갈 학생들이든 이과 계열을 갈 학생들이든 수원과 수투만큼은 공통으로 점수가 산출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과 친구들은 미적분이나 또는 기하를 둘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될 것인데 여기서 쌤이 좀 당부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되게 우왕좌왕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기하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미적분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미적분은 너무 어렵다던데 기하는 양이 적다던데 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건 자, 내가 지금 선택을 했어. 미적분, 기하,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미적분 양은 굉장히 많지만 사실 수능 분석을 해보면 나오는 주제가 매번 나와요.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한 만큼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고 기하 같은 경우에 개념이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기하에 대한 좀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하에 대한 어떤 공간에 대한 그런 개념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과목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기하는 항상 29번 킬러 문제로 출제가 됐었지만은 이 미적분보다는 쉽게 출제가 되는 경우였었죠. 미적분, 그러니까 난이도상으로 봤었을 때, 퍼센트, 뭐 정답률상으로 봤었을 때, 근데 이제 선택 과목이 되면서 얘도 30번을 출제가 돼야 되고 얘도 30번을 출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 기하가 과연 지금까지의 난이도를 유지하면서 출제가 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진 않을까 우리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었던 그런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을까라는 예측이 조금 힘들다라는 경향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야 물론 이제 6월이나 9월 평가원 시험을 본다면 조금 더 명확하게 지겠지만은 쌤이 우리의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요. 내가 미적분을 선택했어. 기하를 선택했어. 그러면 수능 때까지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친구들 얘기, 선생님 얘기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내가 자신 있는, 내가 더 좋아하는 그 과목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뭐가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미 평가원에서 그 유불리성을 충분히 반영한 점수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미적분이 조금 더 어려워가지고 얘가 더 표준 점수가 높을 거다라는 예측은 있지만 그거 다 무시하시고요. 네, 그러면 선택한 거 밀어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얘기를 보시면 이게 이제 2022학년도 수능 예비 시행 문항이에요. 수능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렇게 출제를 할 거야. 대충의 어떤 예시 문항을 줬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통 문항 같은 경우에 수원스투죠. 여기서 이제 74점의 배점이 나왔었고요. 특히나 22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30문항 중 22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고 선택 과목에서는 총 8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26점의 배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하면 좀 유불리할까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쌤이 좀 목표로 하고 싶은 것은 미적분 기하 선택할 거면 내가 그래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하겠다. 수능에 잘 봐서 서울에 있는 주요 수세 대학을 좀 가고 싶다라는 친구들일 것 같은데 그러면 공부하실 때 30번 피하지 마시고요. 공부하실 때만큼은 가리지 마시고 합리화하지 마시고 만점을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선택 과목의 점수는 만점을 내가 받겠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선택한 거 밀어붙이기. 2번째, 만점을 받자라는 목표로 공부를 하시기. 물론 수능 상황에서는 30번을 안 풀 수도 있겠지만 공부를 하는 그 자세, 마음가짐은 30번 같은 기출문제들도 연습을 해보자라는 것도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수능 수학의 주요 문항들, 지금 대략적인 경향만 살펴봤잖아요. 어떤 문항들이 출제가 됐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고요. 그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학습 전략을 세워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좀 과목별로 좀 일부러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 수1 보시면 뭐가 출제가 됐죠? 가형, 나형 공통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가형, 나형 공통으로 로그 함수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수원의 가장 첫 단원인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요 얘기죠. 그쵸? 단원의 이름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로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관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쵸? 2번째, 얘는 함수예요. 어떤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이름도 붙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에 대한 어떤 성질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성질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어? 그래프를 그리시면서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성질만 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올해 수능에서는 로그 함수와 로그 함수가 같이 출제가 됐고 만약에 로그 함수와 로그 함수가 출제가 됐었을 때는 딱 2가지거든요. 첫 번째, 미조건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달라지진 않을지. 2번째, 어떤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의 형태를 띠고 있지는 않은지 그거를 일단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지금 밑이 서로 다르죠. A이고 4A이고 그 밑의 대소관계에 따른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라. 특히나 A의 범위, 밑의 범위를 고려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라 라는 문제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고 좌표를 찍고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외분점 구할 수 있어. 직사각형 수직이야. AB 길이 구하고 CD 길이 구해서 얘가 더 크대. 그러면 어떨까? 네, 어렵지는 않았지만 얘가 기니대로 출제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충분히 그래도 난이도가 있게 출제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라도 모르면 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항들이 이제 합답형으로 지수로그 함수 파트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번째입니다. 수학원에서 이제 수열 파트예요. 수열 파트가 최근에 들어서 좀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 좀 30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은 기출문제 풀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수투에서 요 3차 함수랑 혹은 4차 함수와 이 수열과의 관계성 완전 과목도 다르고 단원도 다르죠. 예를 들어서 수열 AN이 만약에 등차 수열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얘는 초항 플러스 n-1의 공차라고 공식만 알려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돼요? 수열이라는 어떤 기하학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얘네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함수 위에 있는 점들이 수열을 이룬다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등차 수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 등비 수열, 이름 있는 수열, 요 정도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수열 해가지고 시그마 배우는데
거기에 대한 단어는 이미 조금 난이도가 있게끔 출제가 되는 경향이었었어요. 근데 이번 수능 같은 경우에는 뭐가 출제가 됐냐면 우리 점화식이라고 들어봤죠. 어떤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이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점화식을 배울 때 막 이런 거 AN 이렇게 구하는 거야. 막 공식 같은 거는 예전 쌤 때, 라떼는 말이야. 막 그때요. 예전 교육 과정이에요. 요즘의 추세는요. 점화식 등장했어? 대입해봐. 하나씩 대입해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원하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문자를 줄여나가서 계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어려운 건 아니죠. 어려운 건 아닌데 귀찮죠. 귀찮고 하기 싫어. 네. 네, 사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근데 얘도 충분히 4점짜리였었고 21번 문항으로 출제가 됐다는 얘기는 이 수원 역시 조금 난이도가 골고루 앞부분뿐만 아니라 뒷파트에서도 귀납법 요 파트죠. 여기서도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의 수능입니다. 경향이에요. 그래서 얘도 또 나왔어요. 16번에서는 이제 빈칸 채우기 문제로 이제 수열에 또 귀납법 정의 또 물어봤습니다. 또 물어봤어요. 요 항과 항 사이들의 관계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겠느냐. 또한 등차 수열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쵸?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거 어떤 다음 항이 그 전항에다가 일정한 상수가 더해져. 이것만 알아서 안 내는 거죠. 그쵸? 이 식을 변형시키면 항상 차가 뭐에 일정해. 그런 것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지수함수라는 단원과 연계가 돼서 수열이 출제가 됐습니다. 네, 이것도 좀 주목할 만 하겠죠. 그쵸? 오케이. 요런 게 이제 수원에서 빈칸 채우기 문제로 출제가 됐다. 자, 미적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얘는 이제 급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맨날 나오는 유형이죠, 사실은. 급수와 그 다음에 삼각함수 덧셈 정리가 연계돼서 출제가 됐어요. 급수는 미적분 1단원이죠. 수열의 극한과 급수. 삼각함수 덧셈 정리, 이것도 여러분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원을 연결지어서 사실 이제 급수 문제, 요 극한 문제는 매번 출제가 되는데 어떤 때는 좀 쉽게 풀리고 어떨 때는 좀 잘 안 풀리고 그렇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매년 출제가 되는데 뭐 어쩔 때 그러면 어쩔 때 그러면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이따 쌤이 좀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려주겠지만은 일단 포인트는요.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는 거죠. 그쵸? 근데 이 공비를 구하고 첫째 항을 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닮은 비를 일단 찾으셔야 되죠. 그게 공비 역할과 관련이 있을 거니까 그 닮은 비를 찾기 위해서 각을 연결지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삼각함수 덧셈 정리를 활용하는 쉽지 않았었죠? 네. 근데 이 각만 잘 연결 지었으면 별로 어렵지 않았었던 문제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맨날 취약한 유형이기도 하죠.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 24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맨날 나오는 거죠. 이제 극한 파트예요. 삼각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상황인데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G세타랑 F세타를 구하는 데 있어서 알고 있는 도형과 관련 지어야 되잖아요. 알고 있는 도형의 넓이로 항상 접근하는 게 우리의 기본 접근 방법이죠. 그래서 뭐 G세타는 부채꼴 넓이 바로 갈 수 있을 것이고 F세타 역시 큰 우리가 알고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알고 있는 도형 부채꼴을 또 빼버리면은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부채꼴 넓이는 또 뭐죠? 부채꼴 넓이는 수원에서 나왔었던 개념이었었어요. 얘가 3점짜리로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매년 달라요. 어떤 애는 좀 복잡한 경우도 있었고 근데 어떤 애는 이렇게 지금처럼 3점짜리로 쉽게 출제하는 경우도 있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맨날 나온다는 거. 그 다음 15번에서는 부정적분과 이제 미분의 역과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부정적분은 여러분들 부정적분이 뭐야? 라고 했었을 때 얘는 미분에 반대되는 과정이에요. 그쵸? 그래서 부정적분을 하자라는 거 미분과 뜰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정답률이 높지는 않았었는데 적분과 미분 간의 관계를 이제 물어봤었고 특히나 지금 합성함수를 적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얘도 좀 정답률이 좀 낮았었던 문제인데 사실은 어렵진 않죠. 그쵸? 또 극한식으로 정의된 함수 네, 요거죠.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fx가 극한, 수열의 극한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 근데 극한식의 형태를 봤더니 등비수열의 형태로 주어져 있네.
그럼 얘는 어떻게 갔었다? 일단은 뭐를 하죠? 지수를 통일시키죠. 지수 통일.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a-2에 그 다음에 x의 2n제곱 곱하기 x로 갈 수 있죠. 뒤에 뭐 플러스 2x, 얘도 역시 3의 x의 2n제곱 플러스 1.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뭐를 해준다?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함수식을 세팅한다. 공비의 범위가 절대값 x가 1보다 컸을 때, 절대값 x가 1보다 작았을 때, 그 다음에 x가 1이었을 때,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요 네 가지에 대해서 나누자라는 것은 매번 나왔었던 또 유형이죠. 그쵸? 하지만 얘도 맨날 좀 취약한 유형이기도 해요. 그래서 합성함수 값이 4분의 5가 되도록 하는 거, fx만 구해놓으면 사실 어렵진 않지. 네, 그래서 fx씩 세팅하시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갖다가 찾는 문제, 얘도 변별력 있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20번 문제예요. 이번에는 정적분과 넓이, 이게 이제 좀 최근에 들어서 좀 많이 어렵게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유형으로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fx 함수가 파이의 sin 2파이x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면서 치역이 0과 1인 함수 gx가 주어져 있다. 치역이 등장을 하고 있죠. 네, 쌤이 지금 요 문항들은 다 해설 강의 링크로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풀어보고 해설 강의를 듣고 싶은 친구들은 링크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일단 그래프 개형을 추론할 수 있는지, 그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는 과정 속에서 정적분 값을 활용할 수 있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어떤 대칭성이라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그 시간 분배도 좀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요. 네, 그래서 주요 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한데, 네, 얘도 사실은 여태까지 좀 나왔었던 기출문제의 형태입니다. 쌤은 거의 대부분 사실 현존하는 모든 고난도 문제는 다 해설을 해놨거든요. 해설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사실 나올 만한 주제였었는데, 항상 이제 학생들이 하는 말이 어렵다라고 했었던 주제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4점짜리고 당연히 20번 문제로 출제가 됐고,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정적분과 넓이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는 거는 사실 많이 나왔었던 주제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 속에서 부분적분까지도 물어봤었던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쉽지 않았겠죠. 그렇죠? 또 어떤 것들이 나왔나 봤더니 이건 이제 나형 30번과 공통인 문제는 아니지만 공통인 주제로서 출제가 됐습니다. 어떤 문제였었냐면요. 28번 문제죠. fx가 3차 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3차 함수 그래프 바로 갈 수 있죠. a를 지나고 b를 지나는데 b에 서접해. 오케이. 그 다음에 gx도 3차 함수요. 이런 식으로 미적분이긴 하지만 수투에서 썼던 개념들, 그 다음 수투에서 배웠었던 함수들, 다항함수들이 항상 같이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의 역함수, 뭐 직접 구하라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랬을 때 합성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했었을 때 F8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 문제의 주제는 뭐였었냐면요. 절대값 함수가 곱해진 요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3이 2라는 값을 통해서 우리는 합성함수 미분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쵸? 뿐만 아니라 역함수가 섞여 있습니다. 네, 그럼 역함수도 미분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수트랑 차이점이 있는 게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분 요거 어렵죠? 그 다음에 치환적분 이런 것도 수투에서는 없었죠. 그 다음에 미분에 가서는 뭐가 있었죠? 역함수 미분 이런 거 우리 수투에서는 안 배웠었잖아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 미분. 네, 분명히 수투랑은 차이점이 있는 개념들은 꼼꼼하게 다 좀 물어보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특히나 우리가 이 미분 가능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봤을 때 나형 30번에서 나형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그 문제랑도 공통된 주제라고 했었잖아요. 그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분 가능성 이런 얘기를 봤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거 떠올리는 게 지금 뭐가 있어요? 미분 가능해 라고 한다면 오케이, 첫 번째 연속을 만족시켜. 괜찮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수능을 대비하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뭐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것은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다. 네,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수능을 공부하는 상황에서는 자, 이런 것도 이제 머릿속에서 떠올리셔야 돼요. 수능을 좀 분석해 본 친구들, 기출문제를 분석한 본 친구들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F라는 함수가 있어. G라는 함수가 있어. 얘도 미분 가능하고 얘도 미분 가능해. 그럼 걔를 더했을 때도 미분 가능하다. 이거는 교과서상에서 나와 있는 개념이기도 해요. 하지만 얘가 미분 가능해. 근데 얘는 미분 가능하지 않아. 그러면 더한 함수나 뺀 함수는 미분 가능할까? 혹은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곱해져 있어. 얘는 미분 가능해. 얘도 미분 가능해. 그럼 곱한 함수는 미분 가능할까? 얘는 미분 가능해. 얘는 미분 불가능해. 그러면 곱한 함수가 미분 가능하려면 이런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절대값 fx라는 함수가 미분 가능하고 싶어. 정말 자주 봤었던 주제예요. 그러면 이렇게 x축이 있었을 때 fx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다. 그럼 절대값을 씌우겠다는 얘기는 음수인 부분을 뭐 하는 거죠? 음수인 부분을 꺾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표초점이 생기면서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다 달라. 그런 관찰을 통해서 절대값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이런 식으로 꺾어 올리더라도 미분계수 값이 얼마여야 되겠구나. 0이어야 되겠구나. 라는 수능에서 실전적으로 쓰는 개념들이 머릿속에서 다 구조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도 사실은 정말 중요한 주제이기도 했고 여태까지 매번 나오는 주제이기도 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분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떠올릴 수 있었었는지를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투로 좀 넘어갈게요. 수투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냐면요. 요게 이제 아까 나형 30번 문제죠. 네, 여러분들은 이제 수투는 직접적인 미적분 이 가형 현재 수능에서는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의 수능,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수투 문제들도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면 수투도 우리의 시험 범위거든. 그쵸? 네, 그래서 수투 문제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네, 나형 30번에서 같은 주제죠. 절대값 함수 미분 가능하게끔 해라. 그리고 구간에 따라서 함수를 다르게 줬어요. 그래서 그래프 추론해보고 주어진 값 구해봐라. 이 문제도 꼭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30번 문제죠. 역시나 30번 문제가 미적분으로 출제가 됐고요. 얘는 이제 무슨 내용이 출제가 됐냐면 합성함수가 등장을 하고 합성함수의 극값을 판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극값을 판정하는데 이 극값은 어떻게 판정을 하죠? 극값은 우리가 도함수를 보죠. 만약에 미분 가능한 함수가 얘가 뭐 x는 a에서 극값을 가져 극대를 갖는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미분 가능해.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첫 번째 일단은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 값이 얼마고 0이고 하지만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해서 항상 극대를 갖는 건 아니죠. 플러스 그 a를 기점으로 f'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어야 돼. 포인트는 뭐다? 우리가 극대를 읽기 위해서는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관찰해야 돼요. 그쵸?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출제가 됐었냐면은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최고차항 계수가 있는 3차 함수 fx 있죠? 또 다항함수 등장합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있어요. 근데 이 gx가 f라는 함수와 sin제곱 파이x라는 함수랑 합성이 되어 있어. 그쵸? 근데 가족권을 보니까 gx가 극대가 되는 x의 개수가 3개래. gx가 극대를 갖는 게 3개가 발견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G'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필요한 거 합성함수의 도함수,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또 물어본 겁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G'의 뭐를 읽어줘야 돼? 부호를 읽어주셨어야 되죠. 그리고 뭐를 해주고 도함수의 부호 관찰을 통해서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고 그래프 개형을 추론한 다음에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가지고 값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쌤이 요 풀이를요. 링크를 또 달아놨지만 해설을 2번 했습니다. 정석적으로 가는 방법 한 가지랑요. 조금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2가지를 다 해설에 담아놨어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 대칙성에 대한 얘기들을 좀 잘 읽어내는 게 중요했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어떤 애들이 이제 수능 미적분에서 어렵게 출제가 되는지 어떤 느낌으로 출제가 되는지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복합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투도 한번 보시면 수투에서도 나형이긴 하지만 아까 30번 문제랑 똑같은 주제였었어요. 똑같은 주제. gx가 또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자. 우리 수투 공부해야 되니까. gx를 보니까 어떻게 등장했냐면 gx는 다항함수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수투니까. 그쵸? 그래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줬어요. 근데 극값을 가져야 된다네. 근데 g가 미분 가능하니까 얘를 뭐 해주자? 미분해주자. 도함수의 뭐를 관찰하자?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또 관찰하자. 가형 30번이랑 똑같은 주제죠. 그쵸? 그래서 얘를 미분해 정적분 구간에 x가 있어. 얘도 x에 대한 함수죠. 그쵸? 그래서 gx의 부호의 변화를 보는. 그러면서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려면 g'x의 부호의 변화가 한 번만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 상황을 그래프를 추론하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됐습니다. 좋아요. 어때요? 할만해요? 주요 문항이에요. 쌤이 지금 갖고 왔던 문항들은 변별되는 주요 문항들을 쌤이 가지고 온 거고, 그러면 이런 문항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줘야 될까에 대한 얘기도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쓰면 4가지 포인트를 잡아봤어요. 첫 번째로는 교과서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수능을 대비하는 상황에서는 수능에서 실전적으로 필요한 개념이 필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 출제자의 눈은 교육과정 문서상에 비춰진다. 이게 또 무슨 얘기일까? 세 번째, 맨날 물어보는 것은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본다. 뭔 느낌인지 알겠죠? 그쵸? 네 번째, 가장 중요해요. 무작정 학습이 아닌 전략적인 지피지기 학습. 이 4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쌤이 설명을 해줄게요.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교과서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능에 대한 실전 개념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쌤이 잠깐 얘기를 했지만 수능에서 필요한 개념은요. 여러분들 단원과 단원의 굉장히 끊어서 생각하시면 안 되죠. 단원과 단원의 연계성을 항상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등차 수열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도 등차 수열은 초항 플러스 n-1의 d야.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등차 수열이 의미하는 기하학적인 의미도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등차 수열 합, SN에 대한 것도 우리가 기울기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또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또 다른 단원과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 수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양하게 출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냥 만약에 우리 수열의 극한에서도 사실 수열 파트랑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은 수열 파트를 굉장히 잘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공식을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는 그 교과서 개념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수능 실전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갈 것이냐? 아까 쌤이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주제를 좀 예시를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을 하시면서 등차 수열에서도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구나. 이런 풀이 방법들이 적용이 되는구나. 어떤 풀이 방법에 대한 접근 방법을 보시면서 주제를 만들어가면 훨씬 더 수능 기출 분석을 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등차 수열과 뭐 다른 지수 로그 함수, 얘네들의 관계성, 아니면 등차 수열과 기하학적인 의미, 직선과의 관계, 공차와 직선에서의 기울기의 의미,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수능에서 물어봤었던 것들을 한번 꼭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또 다른 개념으로서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점화식 같은 거 또 나왔죠. 항광 사이들의 관계가 항상 일정이, 우리는 그러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거를 우리가 등차 수열 공식만 아니라 점화식까지 같이 연결해서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점화식을 생각해 봤더니 등차 중앙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가운데 거의 두 배가 양 사이드의 합과 같다. 등차 중앙의 개념은 사실은 뭐랑 똑같아? 중점의 개념과 똑같다. 라는 식으로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을 통해서 실전적으로 쓰이는, 수능에서 쓰이는 그런 개념들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선생님 교과서 버리고요. 저 그냥 기출문제 분석하고 그냥 강의만 들으면 될까요? 그건 아니죠.
이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뭐냐면 교과서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특히나 이제 N수생 친구들, 수능을 다시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고3이 돼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시면 굉장히 급급해 합니다. 할 게 많죠, 갑자기. 나는 이제 고3이야 라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급급해서 이걸 좀 놓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교과서를 다시 푸느냐는 얘기는 아니고요. 교과서에서 뭐를 보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있다. 대단원명이 보이죠?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뭐냐면 수능에서는 출제자들이 이 수능을 어떤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출제했다라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 교육과정 근거가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풀이의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학습 목표는 뭐냐면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그래프를 그리고 그 성질을 이해할 수 있다. 요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아까 13번 같은 경우에도 로그함수가 등장했어? 그럼 바로 뭐 할 생각을 하셔야 돼? 교육과정에서 목표하는 것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니까 얘를 끄적끄적 숫자 가지고 막 그런 수식 가지고만 가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좌표를 찍고 그런 풀이 방법? 이게 접근 방법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건 지금 그래도 조금 1월이니까 아직 1월이니까 조금 여유롭잖아요. 그래서 꼭 지금 이 시기에 한 번쯤 교과서의 학습 목표를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쌤이 기출문제도 넣어놨어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10월 합격 나형 21번, 그 다음에 6월 목표 나형 21번 이때는 지수함수가 등장을 했었거든요. 반드시 꼭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해설 강의 쌤이 해놨어요. 같이 연계해서 공부해야지 완벽하게 교육과정 문서장에 비춰지는 그런 것들을 읽자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였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수열은 뭐다? 등차, 등비. 그래, 이름 있는 수열, 걔네들의 공식 정도는 기억해야지.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과 항 사이들의 관계식, 수학적 귀납법 단원에서 나오는 점화식 파트죠. 이 파트에서 중요한 교육 목표는 뭐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냥 대입하고 상황을 읽고 추론하고. 그쵸? 그래서 그런 교육과정 문서상의 목표를 알았었다면, 사실 교과서상의 목표를 읽었었다면 얘도 막 식을 구하려는 게 아니라 대입해보고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얘도 2021학년도 9월 목표 나형 21번 얘보단 난이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꼭 한번 풀어보세요. 네, 해설 강의 쌤이 링크 달아둘 거고요. 자, 그 다음 요 예시도 마찬가지죠. 15번 문제였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분도 여러분들 목표 읽어주시면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이해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 보면은 적분해야겠구나. 미분이 나왔잖아. 적분을 하자. 라는 거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얘도 2019학년도 수능 가형 21번 문항이랑 꼭 한번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맨날 물어보는 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본다. 이거는 여러분들 준비하셔야죠. 또 나올 건데? 틀릴 거야? 나올 거 알고서는? 그쵸? 대비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급수죠. 닮음인 도형 계속 반복되는 그런 도형의 넓이 구하는 급수 문제는 거의 매년 출제가 돼요. 매년 출제가 되고 있고 2021학년도 6월 모평 가형 20번을 보시더라도 뭐 이거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마더텅 교재나 기출문제집 보시면 엄청 많습니다. 되게 하기 싫게 생긴 페이지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초항 찾고 공비 찾고 근데 이 공비를 어떻게 찾아? 요거에 대한 기준들은 마련해 놓으셔야죠. 삼각형의 닮음비 찾까? 아니면 원의 닮음비 찾을까? 아니면 어떤 각과 각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서는 길이를 구해가지고 좀 닮은비를 찾을 수 있진 않을까 라는 그 기준을 여러분들 기출 분석을 하시면서 꼭 마련을 해두셔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나온 편이긴 하지만 좀 초항을 구하기 어렵거나 공비를 구하기 어렵거나 크게 두 가지 정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수가 같이 늘어나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이거죠. 맨날 물어보는 거? 맨날 물어보는 게 뭔데? 뭐가 맨날 물어보는 거?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것은 여러분들 반드시 기출문제를 푸실 수밖에 없어요.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은 이거 또 물어보네? 또 물어보네? 매년 물어보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거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문항을 푸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뭐 예전 교육과정만 쓸데없는 뭐 점화식, 식세우고 점화식 공식 외우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나오고 있는 문항들에 대해서는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충분히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 문제만 계속 반복하면 또 답을 외워버리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우리 맞춥시다. 얘도 마찬가지죠. 삼각함수 극한 문제도 매번 출제되는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포인트 기준은 뭐다? 알고 있는 도형으로 넓이를 세팅하자. 그리고 삼각함수의 극한에 대한 개념들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도 연습할 수 있는 문항쌤이 넣어놨어요. 2021학년도 9월 모평 가형 28번이랑요. 2021학년도 6월 모평 가형 28번. 2022학년도 수능 예시 문항 미적 28번. 28번에서 다 출제가 됐었던 문제네요. 근데 이거 3점짜리 보이죠? 네, 쉽게 출제된 파트예요. 하지만 얘는 매번 나오는 대신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수준까지도 연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등비수의 형태가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바로 행동 영역이 뭐야? 바로 할 수 있는 거. 공부의 범위를 4가지로 세팅을 해준다. 네, 여기서 시간 줄이는 거예요. 맨날 나오는 거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바로 공부에 나눠야겠구나. 딱딱딱딱딱. 그래서 시간 아끼고 정말 투자해야 되는 새로운 유형 혹은 어려운 고난도 문항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맞죠? 그쵸? 얘도 2021학년도 6월 모평 가형 17번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4번째 포인트는요. 무작정 학습 아니고 지피지기 학습. 쌤 이제 수학 선생님이어가지고 사자성어 잘 모르긴 하는데 지피지기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고3이 됐어. 다시 수능을 준비해. 독서실 혹은 뭐 집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 하루에 12시간씩 막 합니다. 수학 많이 해요. 그리고 다 맞아. 좋아. 오늘 뿌듯. 완전 기분 좋아. 근데 실제 등급은 막 안 나와. 나는 안 되는 걸까? 노력해도 안 되네. 슬럼프. 좀 쉬자. 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또 했는데 뿌듯해. 또 안 돼. 이 원인이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대입이라는 시험이죠. 수능이라는 시험은요. 단순히 노력만 가지고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는 힘듭니다. 여러분, 그거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스스로의 성취감과 스스로의 그런 뿌듯함이 반드시 점수의 등급과 점수랑은 연결되지 않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선생님 노력을 하지 말아요? 그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세요. 맞아. 다 맞아. 근데 30번은 안 풀고 있어. 내가 맨날 잘 푸는 1번, 2번, 3번, 4번 이런 형태의 유형들만 맨날 풀고 있었던 거야. 이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남들과 비교되는 상대평가인 시험에서는요. 남들이 어려워하는 거, 내가 어려워하는 거는 남들도 어려워요.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약점이 되는 거, 내가 취약한 거, 남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략적으로 제한된 주어진 시간에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그런 것들을 공략하셔야 되겠죠. 물론 힘들죠. 하기 싫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편하게 쉽게 공부한다고 해서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이렇게 공부해서는 절대 등급 안 나옵니다. 힘들지만 내가 힘들게 공부한 만큼 하기 쉽지만 어려운 주제들 공략하는 만큼 그런 식으로 좀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특히 아까 20번 같은 경우에도 얘기했었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적분의 값을 가지고서는 넓이를 또 결과를 지어가지고 그래프를 추론하고 되게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이런 게 또 나오고 나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어려워하는 거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우리가 공략하셔서 완벽하게 나의 전략으로 바꾸셔야죠. 그렇죠? 전략적인 문제인 거죠. 남들과는 나 무조건 이 문제 맞추면 나올 수 있어. 나오면 맞출 수 있어.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힘들어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지피지기 학습이에요. 내가 약한 유형 그리고 내가 취약한 유형 제대로 알고 그거에 대한 개념들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하루에 30문제, 40문제 푸는 것보다 그런 문제 10문제 푸는 게 훨씬 더 도움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주제 연습할 수 있는 거 쌤이 또 가지고 왔습니다. 2021학년도 9월 모평 가형 21번이랑요. 2018학년도 수능 가형 30번, 그 다음에 2021학년도 사관학교 가형 20번.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쌤이 정말 자세하게, 자, 진짜 30분 걸릴 만큼 정말 자세하게 해설해놨어요. 개념도 넣어서요. 그쵸? 그래서 물론 쌤이 해설하는 것 말고 실제로 풀 때는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상황이고 조금 빠른 풀이법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항상 정석적으로 어떤 풀이법이든 일관된 풀이법을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쉬운 풀이, 빠른 풀이 이런 거 너무 좋아하면요. 그거는 그 문제에만 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문제가 나오든 어떻게 출제가 되든 항상 나의 일관된 풀이를 적용할 수 있게끔 그것을 연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아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 28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2021학년도 수투 문제였었죠. 9월 마평 나형 30번, 2020년 3월 합평 가형 30번. 이거 수투 아니죠? 미적이었었죠. 그 다음에 2020학년도 경찰대 사관학교 나형 30번. 다 같이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주제들입니다.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은데 쌤이 최근 거 위주로 가져오느라 4개밖에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취약한 주제, 그 다음에 어려운 주제, 주제별로 공략하자. 그 다음 30번 문항이었었죠. 합성함수 나오고 얘도 우리 극대가 되는 거, 극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극대를 판정하기 위해서 도함수의 부호를 관찰하고 그래프를 추론하는 문제 2019학년도 수능 가형 30번에서 출제가 됐었고요. 2020년 7월 합평 가형 30번에서 출제가 됐었고 2019학년도 9월 모평 가형 30번에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너무 많이 출제가 됐었죠. 네, 다 연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굉장히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수원, 수투, 미적분 쌤이 기하도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은 크게 이런 단원들을 배울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주면 첫 번째 수원에서는 지수로그 삼각함수들 그 다음에 수열까지 수열은 난이도가 상승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대입하고 규칙성을 발견하고 문제를 줄여나가고 이런 약간 번거로운 과정이 있어서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수열은 이미 단원의 경계를 넘어섰어요. 이번 수능에도 봤지만 지수로 감소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수열 파트는 또 우리 수투랑도 연결되어서 충분히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상승 추세에 있으니 수열은 단순한 공식 암기 적용 가지고 안 된다. 그 다음 지수로그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수로그 함수가 합답형으로 출제됐죠. 그쵸?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수로그 함수에 대한 난이도 있는 연습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합답형이 출제했다는 얘기는 그래도 고난도로 출제를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도 있는 연습을 충분히 해줄 수 있으셔야 되고요. 특히나 그래프 성질, 그래프 그리고 성질 찾고 이런 연습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삼각함수 활용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사인, 코사인 같은 법칙이 추가가 됐죠. 도형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들 중등 기하까지도 충분합니다. 여기는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얘도 마찬가지로 공식을 완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법칙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수트는 주제별로 집중 공략하는 거 이미 나와 있는 주제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미적분을 선택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통된 주제가 난이도 있게 고난도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유형을 당연히 머릿속에 구조화를 시켜 놓으시는데요. 단원별에 대한 유형 그게 아니라 여러분 유형서 뭐 많이 풀었을 거잖아요. 그런 유형의 구조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풀이 방법에 따른 유형을 구조화시키는 것을 쌤이 추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 걔가 미분 가능하려면 x축과 만약에 맞나? 그럼 그 점에서의 미분 계수값이 0이 돼야 되네. 이런 유형의 구조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제별 집중 공략 꼭 기억하세요. 그다음 미적분 선택하는 친구들 수학2와 유형이 굉장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유형, 기본적인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 빨리빨리 적용할 수 있는 거 바로바로 인출시키셔야 돼요. 실수 없이, 계산 실수 없이. 그래서 시간을 이런 데서 단축하시고 분명히 30번 같은 문제에서도 선택 과목 30번에서도 어렵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배분 굉장히 중요하고 급수나 삼각함수 극한 같은 경우에는 맨날 나오는 문제들이었었죠. 올해 같은 경우에 좀 쉬웠었지만 얘는 충분히 난도 있게끔
골고루 연습하셔야 된다. 왜냐? 매번 출제가 됐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여기서만큼은 점수를 확보하자. 네, 그리고 고난도 문항 역시 아까 수트랑 똑같죠? 주제별로 공략을 꼭 하셔야 된다. 그다음 우리 기하 선택하는 친구들 섭섭했죠? 네, 기하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하는 공간 벡터가 빠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적어졌습니다. 2차 곡선, 평면 벡터,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하도 선택 과목 30번이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 이게 난이도가 얼만큼 어렵게 나올지는 예측이 되진 않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기출 분석하세요. 얼마 안 돼요. 빨리 하실 수 있고 기출 분석 꼭 하시고 내가 약한 단원, 유형, 취약한 단원, 유형 꼭 파악하시는 게 지금 겨울에 해야 되는 필수적인 임무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뭐라 얘기했죠? 기출 분석 당연한 거고요. 응용력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문항도 좀 많이 다루실 필요가 있어요. 새로운 시중에 문제집에 있는 문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EBS 교재의 문제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인강을 활용하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새로운 질 좋은 문항을 많이 특히나 고득점을 맞고 싶다면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쩔 땐 막 치고 어쩔 땐 틀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접근하기 위한 기본적인 나의 관점, 이 문제를 보기 위한 나의 관점이 존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문제 상황에 따른 나만의 관점, 나만의 접근법을 꼭 한번 가지고 계시고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기하가 어떻게 나올지, 어떤 수준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지 그 상황은 6월과 9월 평가원 문학 분석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거. 수능을 보면 알겠지만 매년 그 해 6, 9월 나왔었던 주제가 똑같이 또 나오거든요. 기하에는 특히나 이 경향을 읽는 게 정말 중요한 단어일 거다라는 것을, 과목일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마지막, 네, 이제 기출 분석, 이제 기출 마더텅 기출 문제집이잖아요. 근데 쌤이 기출 문제 어떻게 분석하는 거예요? 라는 친구들이 질문이 좀 많았어가지고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네. 기출 분석은 사실 기출만 계속 수능 때까지 무한 루트로 반복하는 것은 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념을 반복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수능 때까지 개념을 반복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개념을 반복한다는 게 문제를 계속 반복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출문제 많이 본 친구들은 답도 기억하고 이 문제 진짜 되게 신기했어. 막 30번 문제인데 막 216 답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풀이 방법도 암기가 되죠. 그쵸? 그래서 계속 개념을 반복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문제의 반복은 아니다. 네. 다양한 상황에서 똑같은 개념이 쓰이는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데 하지만 스타트는 기출 분석이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쌤이 요 1회, 2회, 3회도까지는 이제 1월에서 3월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일단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풉니다. 모르는 거 해설 강의 보죠.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그쵸? 그러면서 두 번째 돌릴 때는 이제 뭐에 좀 초점을 두셔야 되냐면 출제의 개념.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됐네. 개념들을 분석하셔야 돼요. 이런 개념들이 수능에서는 쓰이는구나. 이런 개념들을 내가 여기까지는 공부를 해줘야겠구나 라는 그런 출제된 개념들, 실전 개념들이죠. 그런 것들을 반드시 분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를 해줘야 돼? 취약한 유형을 분석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풀면서 나 이거 또 틀리네. 한 3회독 했을 때는 또 안 풀리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나 이런 거 삼각함수 극한 나오면 맨날 틀리네. 내가 여기가 약하구나 라는 거, 내가 취약한 유형을 반드시 분석을 해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아까 쌤이 얘기했지만 좀 전략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고. 맞죠? 그 다음에 이 4회독제는 이제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6월이랑 9월 평가원 시험을 보죠. 정말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정말 분석 제대로 하셔야 돼요. 수능에서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6월, 9월, 1월 이런 게 출제가 됐어. 그럼 수능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지 않을까? 요거랑 관련된 과거 기출문제들을 살펴볼까? 그게 4회독제 해주셔야 되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수능 때까지 계속 갖고 가는 건 맞지만 일단 빠르게 1, 3월까지는 3회독 마무리하시고 나머지 기간에는 개념은 반복하되 문제의 상황은 새롭게 항상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도 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오답 노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특히나 수능 기출 문제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틀린 거 계속 볼 거잖아요. 그쵸? 그치만 이 오답 노트를 막 만들고 막 문제를 적고 이런 건 정말 시간이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럴 시간이 어딨어. 오답 노트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얘는 다시 푸는 게 목적이죠. 다시 풀어서 그 개념을 완벽하게 내 걸로 습득하고 싶은 거잖아. 익히고 싶은 거잖아. 또 다른 문제도 풀어봐야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요 기출문제집 자체를 오답 노트화 시키는 거를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뭐 10번 문제가 있었어. 얘를 틀렸죠. 체크를 하겠죠. 그러면 이거 틀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거 틀린 문제에 대해서 오답 노트 막 적습니까? 막 수열극한 문제 뭐 엄청 긴데? 그쵸?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얘 틀렸으면 일단 여기다가 원인을 적습니다. 아, 내가 이 문제 AM으로 틀렸어. NU, NC, NJ, 이건 실제로 쌤이 이제 수학학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이 알려줬던 기억이기도 한데 거기도 내가 좀 추가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no understand, 문제 이해가 안 가. no concept, 개념이 없어. not 접근, 접근이 안 돼. 그 다음에 아까운 mistake, 실수한 것까지도. 그래서 그 원인을 체크해 놓는 거예요, 문제에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풀 때는 뭐를 해주시면 되냐면 절대로 풀이 과정을 보지 마세요. 다시 풀 때. 물론 오답할 때는 풀이 과정을 보고 내 걸로 익혔겠죠. 해설 강의도 듣고. 다시 풀 때는 근데 막 밑에 뭔가 풀이 과정이 적혀 있을 수도 있잖아. 연습장에 풀면 좋겠지만 그러면 이제 포스트잇 같은 걸로 이렇게 가려두는 거예요. 포스트잇 뒷면에는 뭐 중요 포인트 정도 적어두시고 그래서 다시 풀 때는 진짜 문제만 어떠한 힌트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푸셔야 돼요. 시간적인 텀도 중요합니다. 오늘 풀었던 거 내일 풀면 당연히 잘 풀리죠. 일주일 있다 풀면은, 한 달 있다 풀면은, 수능 전에 풀면은 또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포스트잇도 활용하실 수 있고 또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쌤 학생 중에는 교재를 2권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풀고 그리고 나서 개념 분석할 때, 취약 유형 분석할 때 여기 교재 2를 이제 오답 노트화 만드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쌤 절대 교재를 더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의 실수의 패턴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오답 노트 안 하시면 안 돼요. 아까운 게 아니에요. 저게 아까운 실수가 정말 중요한 결과로 도출될 수도 있어요. 혹시 내가 1번 문제를 눈으로 암산해가지고 풀고 있진 않은지 그 긴장된 상황 속에서는 잘못 볼 수도 있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왜 실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까지도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아도 다 이제 2022학년도 대비해서는 문제집이 존재해요. 이제 기아까지도 열심히 잘 준비를 하시고 쌤이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스페셜 키라고 해놨는데 여기 이제 쌤이 스튜디오에서 강의한 거를 한번 찍어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인강, 우리 해설 강의 다 무료죠. QR코드 찍고 가시거나 유튜브에 무슨 문제, 최이남 치면 거의 다 나올 거예요. 현존하는 기출문제들, 고난도 문제들 하나도 빠짐없이 쌤이 다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좀 3년 전에 좀 젊었을 때 모습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 쌤이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노력은 정말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노력에다가 가치를 부여해 주려면 정말 전략적인 방법, 제대로 된 학습 방법, 요게 수반이 꼭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없이는 힘들어요. 쌤이 그건 정말 분명하게 당부해드리고 싶고 쌤도 진짜 강의를 하나 준비할 때도 정말 여러분들께 약속을 합니다. 지금 조교들이 꽤 여러 명 있거든요. 스카이 학생들도 있고 이대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그 친구들한테 꼭 피드백을 이렇게 받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중하위권 학생들한테도 좀 피드백을 받아서 정말 강의 하나만큼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쌤도 노력할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쌤이 그래도 응원하고 있는 사람이 적어도 있다라는 거 꼭 알아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랄게요.